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공부 그러면 지겹잖아요. 공부 그러면 시험 공부가 떠오르고, 공부 그러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간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정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공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전반을 통해서 특히 몸으로 배우는 공부,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공부라니까 갑자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몸 쓰는 ACRD 연구소의 김혜림 소장이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이랑 같이 6가지 주제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중심에 모범생과 모험생, 이렇게 아예 공부하는 학생의 카테고리를 나눠주셨어요. 이 모범생과 모험생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수님? 모범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라고 보시면 돼요. 시키는 일 잘, 말 잘 듣고, 정해진 길 잘 따라가고, 정답을 잘 찾아내고. 모험생은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색다른 미지의 세계로 도전을 즐기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정말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모험생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요즘은 주변에 모범생보다 모험생이 좀 더 사랑받는, 좀 더 살 길을 찾기가 더 쉬운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모험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모험을 걸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패러다임 중에 첫 번째 패러다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패러다임 첫 번째는 단점 보완에서 강점 강화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공부는 아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그쪽 분야에 잘하는 사람,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교육이었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단점은 장점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뇌의 어떤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시냅시스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가지고 단점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저 토끼의 강점은 언덕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언덕을 내려가는 건 단점이거든요. 또 오리는 물에서 수영하는 걸 잘하는 게 강점인데, 오리를 데려다가 겨울엔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절대로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고, 또 토끼를 데려다가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리가 잘하는 수영을 따라잡으려고 수영을 시키면 토끼는 죽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 적성,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것과 비교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동물이요? 인간. 인간. 그래서 저는 이 장점을, 적성을, 재능을 잘 강화시키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굉장히 소중한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재능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단점만 보고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이제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교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서 문제 제기로 전환된다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거 잘못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불만이 많아야죠.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바꿔나가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정답을 찾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딥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문제아. 개미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개미 다리. 6개요. 되게 똑똑하네요. 예림 소장. 어떤 사람은 개미 다리가 이렇게 8개인 줄 알아. 앞에 이렇게 수염 달린 거 있잖아요. 근데 개미 다리는 6개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네라고 하세요. 지네?
진해. 진해 다리는 몇 개인지 아세요? 48개. 아, 저 여러 개. 그래서 개미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해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해야, 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개미가 이제 그 난생 처음 진해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진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얘는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살았던 애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진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난생 처음 받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받는 순간 이제 사람은 멈칫하고 그때부터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문제를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내고 본인이 채점을 하고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까지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점수를 그냥 다 주는. 문제를 어떻게 잘 내느냐. 문제를 잘 내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잘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문제를 잘 내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아를 길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에요 또. 네, 세 번째 패러다임을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 전달해서 방향 탐색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방법과 방향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방향은 그 영어로 디렉션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법은 거기에 도달하는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법, 테크닉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라는 약을 계속 가르쳐주면 그 방법이라는 약에 길들여져 가지고 혼자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방향까지 이르는 그 방법은 스스로 막 찾아서 생각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범생과 모험생의 가장 큰 차이는 모범생은 방법이라는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인재라고 한다면 이 모험생은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가리킨 다음에 그 방향까지 도달하는 걸 스스로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생과 모험생의 차이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방향을 가리켜라. 듣고 나니까 요즘 세상에는 정해져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기술도 새롭게 막 만들어지고 있고 상황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때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딱 맞는 방법을 찾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는 거는 해보기 전에 그 완벽하게 구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가운데 방법이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머리를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방법을 구상해 나가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놀랍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을 갖고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면 새로운 방법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방법을 찾았던 경험들이 또 쌓여서 내 전대미문의 문제를 딱 발견해도 어떻게 해볼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패러다임으로 가볼게요. 사전 계획에서 우연 중시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전 계획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계획 세우다가 우연성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많을까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안 되는 게 안 훨씬 되는 게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요. 우연한 깨우침, 우발적인 마주침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보면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교육은 이런 우연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패러다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지행일치에서 지행합일로 전환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교육이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행일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지행일치는 말 그대로 알지자 행동할 행자잖아요. 안 것을 행동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지행일치의 철학은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요. 선지후행이에요. 선지국 먹는 선지가 아니고 그
앞에 선자에다가 알지자. 먼저 알면 후행, 후속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 알물 만드는 것과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철저히 분리시켜 놔요. 그래서 알고 나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너는 행동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면서 아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행 일치가 아니라 지행 합일의 패러다임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그 생물학자 마투라나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네. 알면 효과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암과 삶과 함과 뭐 이런 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행동하는 교육에서 이제 아는 것이 곧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알민 것 이런 것으로 패러다임이 이제 지행 합일로 간다는 거죠. 암과 삶과 함 그러니까 knowing, doing, living 이 세 가지가 이제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패러다임인 거죠. 약간의 시행착오는 계속 바로잡고 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6번째 패러다임 쉴 새 없이 갑니다. 벌써 마지막까지 오고 있네요. 목표 달성에서 각성 사건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네, 이 이제 6번째 거는 조금 약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나고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수준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하고 그래서 목표 달성하다 이게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하여튼 목표 중심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엄청난 그 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 각성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두 가지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일은 육체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 이게 생일인 거고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를 혁명적으로 이전과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각성 사건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간디가 흑인이잖아요. 1등석 열차를 타려고 했더니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1등석 차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디가 크게 깨닫고 내가 이 사람이 부유한 변호사 길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길이 갈 길이 아니라 내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뭐를 가야면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성을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각성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 그러면 이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사건과 사고를 이렇게 구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하고 사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건은 만드는 거고 사고는 당하는 거고. 네, 그렇죠.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사건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사연이 숨어 있고 사고 당하면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혹시 조금 더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딱 이렇게 알려야겠다라는 영감이 탁 오셨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정신 노동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깨닫고 체험적 고통을 통해서 터득하는 그런 어떤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6가지 패러다임을 뭐 한꺼번에 바꾸고 막 이게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러닝도 중요하지만 언러닝. 여러분 러닝에 UN이 붙으면 언러닝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타성, 습관, 상식, 통념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걸 언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학습, 비움학습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더 빠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